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30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하는 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뜨거운 공방을 벌였대요.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이 대장동이 윤석열 후보가 만들어낸 윤석열 후보가 수사를 제대로 안 함으로써 생겨난, 그리고 그 혜택을 당시 한나라당,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봤다 뭐 이러면서 이게 윤석열 게이트다,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뭐 터무니없다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아셨고,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만 그래 그거 윤석열 게이트 맞아 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근데 이거는 결국 사필 규정이다. 검찰이나 또는 특검이나 누군가가 그래서 특검을 계속 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밀었다가 대선 전에 특검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 정도가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무조건적인 특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특검이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 수사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지금 그럼 어떤 단계냐? 결국 검찰에서 축소 수사를 해서 그것만 재판으로 넘겼죠. 그게 바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 재판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김만배 씨 뭐 이런 사람들, 남욱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재판이 있는 겁니다. 그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재판도 본질적인 부분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도 이 대장동 의혹 또는 대장동 재판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에는 사실은 소극적이었다. 그 대선 다 끝나고 이제 차기 대통령이 그 취임 임박하니까 이때부터 지금 나오는 겁니다. 하나 둘씩.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것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왜? 거기서 새로운 증거 사실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검찰이 어차피 부실하게 수사를 했으니까. 그것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어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증거조사를 처음 했습니다. 증거조사라는 거는 관련 증언, 파일 뭐 이런 것들을 재판 과정에서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른바 정영학 회계사의 파일이라는 것이 있었죠. 거기에 언론에 전혀 등장하지 않은 파일이 어제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자회사들이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있고, 1호가 사실은 이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건 논란을 빚었던데 5호 소유주입니다. 이 정영학 회계사가 화천대유 대주주가 김만배 씨니까 그 김만배 씨 등등 이런 사람들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녹음한 파일, 그게 뭐 19개가 있다, 뭐 심지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다 그러는데 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저께 6개를 틀었습니다. 검찰에서. 그 6개를 틀었는데 그 6개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뭐 재판이나 또는 이 그 대장동 사건이 크게 문제될 거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알 수도 없었죠, 그때는. 그런 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대목인데, 2012년 9월 7일이죠.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고요. 그 다음에 정영학 회계사는 5호 소유주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남시 내부적으로 민관 결합 개발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이재명 시장이 멍청한 공무원 새끼들 때문에 뻘짓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정영학 회계사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가 성남시의회에서 짜고 반대하고 이재명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데라며, 김만배 형도 의회 열리면 정리하면 되는데 대장동 가는 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만들어서 가는 법, 2번은 민관합동, 3번은 민영. 근데 이 세 가지 중 너희는 2번 민관 원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러면서 또 남욱 변호사는 윤모 대표가 이 모든 각을 유동규, 이재명, 최윤길 세 사람, 최윤길 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입니다. 세 사람이 처음부터 각본을 짜서 진행한 거라서
나는 직접 개입 못해서 잘은 모르지만 거기 더 많은 게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자, 그러면 남욱 변호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뭐 대장동 사태가 크게 문제된 이후라든가 아니면 문제된 될 걸 아는 상태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2012년이면 대장동이 뭐 본격적으로 화천대유나 뭐 이런 회사를 설립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 몇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태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 훨씬 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왜냐면 이게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게 아니고요. 거기가 시설공단입니다. 성남시 시설공단. 그걸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해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 이걸 맞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대장동 사태의 태동기입니다. 이 태동기에 향후 문제될 거를 모르고 또는 향후 문제될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자연스럽게 오간 얘기들을 나눈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재판에서 증거 능력으로도 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사실 이 정영학 녹취 파일이라는 것을 상당한 증거로 활용해서 대장동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재명 관련 부분이 이런저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설계는 사실 내가 한 거다라고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후보,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장이라는 걸 괄호로 해가지고서는 대장동이라는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동규, 김만배 이런 사람만 조사하고 정진상, 그 사람은 정진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연결하는 고리죠. 정책실장이니까. 여기까지만 조사하고 이재명 부분을 딱 처음부터 빼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실조사다. 이재명 봐주기 조사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특검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간의 대화가 객관적 상황하고는 맞느냐? 맞습니다. 객관적 상황하고. 당시 우선 최윤길 시의회 의장이 이렇게 2013년 2월 달에 성남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죠. 이걸 주도합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성남시가 100% 출자를 해서 제가 원래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그 시설관리공단에 사실상 이름을 바꿔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별도의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설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 6월 달에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시장이 그해 12월 달에 기존 공영개발 방침을 바꿔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객관적 상황하고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록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기서 이제 윤모 대표라는 사람이 이재명, 유동규, 김만배가 짰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총감독을 하고, 왜냐면 성남시장이 인허가를 안 해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감독을 하고 실질적인 뭐 조연출 정도를 유동규라는 사람이 했다고 보고요. 김만배 씨가 로비 뭐 이런 것들을 도맡아서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맞는다. 이런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역할을 했다 없다 이래서 대선 때도 엄청나게 논란을 벌였고요. 그 안에 이재명 관련 얘기가 뭐 나오냐, 이재명 게이트 이런 얘기도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김만배 씨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대선 때,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이 대장동 사태는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분양까지 다 끝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이재명 게이트가 된다는 사실을 김만배 씨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만배 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상당한 정도는 지금은 당신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였으니까 아마 윤색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의식하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 사태를 규명해 나가면서 또 특검이 뭐 도입될지는 모르겠으나 도입되면 굉장히 중요시해서 다뤄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장이라는 결재권자, 모든 것의 결재권자. 그 사람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대목이다. 이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행, 건설과 관련한 시행을 해본 사람이면 벌써 이 견적이 다 나온다. 한번 기자들도, 현장 기자들도 시행업자한테 이 대장동 사태를 가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아, 이건 누구 책임이다 하는 건 금방 나옵니다. 저도 제 주변에 시행업자들한테 다 물어본 결과입니다. 그렇기나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대목이다. 근데 검찰이 거기까지 가질 않았다. 이 대목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짰다 하는 부분은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검찰은 왜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 종료 한 열흘 정도 남겨놓고 이제야 증거조사를 하느냐, 아니, 재판부가 이제야 이 증거를 제출하느냐. 유동규 관련한 얘기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재판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것도 역시 검찰의 이재명 봐주기다. 그동안에 이걸 증거조사를 안 했던 거 아니에요. 녹음 파일을 안 틀었습니다. 그동안. 물론 유동규 변호사 측에서 뭐 반대했겠지만 어쨌든 그걸 무릅쓰고서라도 이 파일은 굉장히 어찌 보면 유동규 재판의 시작점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중간지대쯤 와서 이제야 시작하고 있다 하는 대목이 제가 보기에는 봐주기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게 새로운 증거도 될 수 있고요. 지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 이 파일에 보면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기가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조금 일찍 들어왔으면 10월 달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9월 달에 들어왔으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안 됐을 수도 있다. 그거는 조금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냥 숨겨질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남욱 변호사는 자기가 적어도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서라도 이 대장동 사태의 실체, 남욱 변호사 초기부터 관여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기대를 걸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핵심적인 내용이고 얼마나 이재명 상임고문한테 아픈 대목일까?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재판 뭐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동규, 이재명, 그 다음에 최윤길 이 사람들이 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건 뭐 그 녹취 파일에 나온 그대로니까. 그런데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제가 종이신문은 못 봤습니다만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뭐 대표적인 친문재인 정부 신문이다 이렇게 언론계에 소문이 나 있는 뭐 신문이 친누구 뭐 이렇게 표현되면 안 되겠지만 그건 뭐 현실이니까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 한겨레신문을 인터넷판으로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이 유동규 재판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쭉쭉 뭐 재판에서 뭐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을 틀었다 뭐 그러면서 시의원 2분 정도는 작업이 된다 이런 남욱 변호사의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의회가 완전 우리 손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록이 나오고 그러면서 등 시의회 로비 정황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동규, 이재명, 최윤길이 세 사람이 짰다 이 대목이 안 나옵니다. 이 대목을 아예 보도를 안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겨레신문도 이 워딩이 얼마나 이재명 그 상임고문한테 치명적인가를 알고 자기들은 아예 빼버렸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겨레신문이 그런 감각이 없이 뭐 기자 생활을 하겠습니까? 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픈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경향신문 인터넷판 지금 5시 반인데 5시 반 경향신문 인터넷판을 보면 이 시각 현재까지 이 기사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아예 인터넷판에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도 지금
유동규, 이재명, 최윤길이 짠 게 대장동이다, 각본을 짠 게 대장동이다 하는 부분이 얼마나 일파만파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기자 생활을 오래 한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두 군데를 빼놓고서 나머지 언론 매체들 대부분이 다 이거를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누구의 판단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보면 앞으로 유동규, 이재명, 최윤길이 짜고 대장동 각본을 짜고 대장동을 시행했다 하는 부분은 두고두고 뭐 특검이든 재판이든 아니면 검찰의 재수사든 무엇이든 간에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후보 시절에 대장동은 사실 제가 설계한 겁니다 라고 고백한 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될 것이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순간까지 친여 매체라고 하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소홀히 다뤘거나 뺐다. 한겨레신문에도 기사는 있는데 이 대목이 없고 경향신문은 인터넷판에 아예 이 대목이 없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거는 곧 뒤집어 놓고 보면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제 어제 들었죠? 4월 29일 날, 5월 2일 날 또 몇 개의 파일을 듣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파일에서 뭐 중요한 거는 어저께 나왔겠죠. 그러나 그 파일에서도 또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김만배 씨의 입에서 뭐 이재명 게이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재명 관련한 부분들이 녹취 파일에서 추가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상임고문은 대장동과 관련해서 보통 사람들이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분석했듯이 꼼짝없이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5월 2일도 재판도 기대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와 별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어제 청문회를 했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거는 현재 수사 중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감사, 감찰 업무 수행 뭐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정부 합동감사를 통해서 예산 낭비, 인허가 특혜, 소극적 업무 처리 등 기관 운영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재명 얘기는 물론 안 했습니다만은 이게 여기에 보면 인허가 특혜, 이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겨냥한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감사, 지자체에 대한 감사 권한을 활용해서 대장동에 인허가 특혜가 있었나 또는 백현동 부지개발에 인허가 특혜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도 아마 들여다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면 이 또한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거기서 문제가 되면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을 하겠죠?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바로 윤석열 정부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온갖 꼼수를 써가면서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판단을 하시면 정확하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 둘씩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취임을 며칠 앞두니까 벌써 분위기가 이렇게 변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이재명 상임고문과 대장동, 백현동 등등등 이런 그 관련 의혹들에 대한 새로운 수사나 재수사 이런 것들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거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간 싸움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검수완박 이것도 결국은 문재명 지키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키려고 해도 이 부분은 뭐 인허가 특혜 뭐 이런 것들 물론 그거는 만약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가 되면 9월 중순부터는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돈을 먹었다. 그러면 되지만 이거는 인허가 특혜 같은 경우는 아마 돈을 본인이 직접 안 하고 뭔가 어디에 저수지 같은 데에 보관해놨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발견이 돼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합니다. 9월 중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되겠죠. 뭐 이미 상당히 아마 검찰 수사가 진척이 돼 있을 테니까요. 좀 더 속도를 내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거나 아니면 정말 이 부분은 특검으로 뭐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할 수 있는 상설특검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대한변협회장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니까 대한변협회장을 잘 설득해서 왜 이게 필요하다. 뭐 대한변협회장도 검사 출신이니까 아마 충분히 대장동 백현동이 뭐가 문제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서 상설특검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야흐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열흘 정도 앞두고 대장동의 실체가 수면 위로 유동규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